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의 이혜림입니다. 고용 둔화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빠르게 반등세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운 급등세를 이뤄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가 정교장에서도 상승을 이뤄냈는데 미국의 국방부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어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할 실적 발표도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세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꺾인 부분이 간밤 뉴욕 증시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에서 2%대 낙폭을 보였던 3대 지수였는데요. 금리 인하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실적 발표 내놓는 기업들 역시도 3대 지수의 시간외 흐름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자세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말씀 주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강했던 간밤의 뉴욕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고용 쇼크를 조금 딛고 일어서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일장에서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일단 내일까지 이런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가늠해 봐야겠고요. 3대 지수는 전부 다 1%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던 가운데 특히 전날 가장 많이 빠졌던 기술주 혹은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운 급반등이었습니다. 2만 1000포인트 선을 재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고용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9월 25bp 인하 확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0%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10bp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92%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증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라 시장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젯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서 확보한 돈으로 이 미국 국민들에게 다시 재배당을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부터 이 지수 선물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도 오늘 정규장에서 좀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도 여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의 경우 당초 7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대미 보복 관세를 6개월간 유예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합의에 도달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대미 투자를 지금보다 6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이런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표면적인 정치적 합의에 그쳐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있어서 조금 더 협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감을 일으키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 삼으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인도는 실제로 하루에 약 175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인도는 부당하다라면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의 경우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증산 합의 소식을 소화하면서 1.5% 3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그려갔고요. 그런가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오늘도 2bp가량의 내림세를 그려갔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환한 초록불이 두드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특히나 어제 낙폭이 컸던 반도체주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주들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특히 3.6%의 플러스권,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3% 안팎의 강세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간밤 챗 GPT의 주간 사용자 수가 7억 명 돌파, 이제 임박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만큼 AI 이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AI 관련주들의 센티먼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온세미컨덕터가 되겠습니다. 15%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3분기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의 하단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된 영향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 메타 등의 종목들도 2%대에서 3%대의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이쪽 금융 섹터 내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크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주말 사이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크셔 클래스 A 그리고 B 주식 모두 3%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이슈입니다. 장 마감 후 팔란티어의 실적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실적이 잘 나와줬습니다. 결과 함께 보시면 매출액이 48% 전년 동기 대비 뛰어오르면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데에서 마일스톤을 한 가지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EPS도 5.1% 뛰어오른 1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였던 14센트 대비 더 잘 나와줬습니다. 거기다가 가이던스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3분기 매출 전망치 최대 10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9억 8천만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나와준 것이 되겠고요. 2025년 전반의 매출 전망치 밴드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가? 계약의 총액이 급증한 덕분이겠죠. 2배가량 뛰어 올렸네요. 122% 뛰어 오르면서 22억 7천만 달러의 계약 총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팔란티어는 그야말로 기존에는 방산 중심의 기업이었다면 민간 시장으로까지 이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AI 데이터 플랫폼 1등 강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오늘 정규장에서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서 4% 뛰어오르면서 160달러 선을 탈환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4%대의 추가적인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67.4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어닝콜에서의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또 달라지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는 두 가지 이슈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스크 CEO의 새로운 스톡 옵션으로 주식
9,600만 주를 지급했다. 현재 시가로 따지자면 2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에 해당하는 꽤나 큰 보상 패키지가 되겠죠. 앞서 2018년에 머스크에게 지급하려 했던 보상 패키지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을 하면서 지급되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무효 판결이 났었는데 이제 1년 만에 새로운 스톡 옵션을 머스크 CEO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AI 인재 확보 전쟁 속에서 사측의 핵심 자산인 CEO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2.2%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309.26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급락했던 이 테슬라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한 이후로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 진단도 전해진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 먼저 피그마, IPO 흥행에 힘입어 이틀 연속 급등으로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주가가 무려 270%나 이틀간 급등을 했습니다. 3배 이상 훌쩍 뛴 건데 오늘은 그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의해서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27.4% 급락하면서 88.6달러 선까지 종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입니다. 의류 기업에 해당하고 또 특히나 청바지, 데님웨어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최근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시드니 스윗니를 기용해서 캠페인 광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고가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의 성차별적인 요소도 있다라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가장 핫한 광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장중 주가가 23%대의 폭등권까지 바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그 상승분을 잘 유지를 했죠. 지난주에 이 모델 기용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하게 돼줄지를 지켜보셔야겠죠. 간밤의 종가는 13.28달러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비톨 업체죠. 조비 에비에이션 이슈를 보겠습니다. 이 여객 수송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블레이의 여객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 규모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가 되겠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두바이 상업 문항을 개시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비의 주가는 간밤 18.8% 뛰어오르면서 20달러대를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먼저 아이덱스 레버러토리즈의 실적이 장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줬고요. 거기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이덱스 랩은 헬스케어 진단기기 업체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급증하면서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EPS는 49%나 뛰어오르면서 3.63달러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33.6%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이 부분에 특히 투자자들이 긍정의 포인트를 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아이덱스 랩의 주가는 27.5% 뛰어오른 682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던 종목들도 조금 더 보도록 하시죠. 먼저 힘센허스입니다. 2분기 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입니다. 거기에 EPS는 17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센허스의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몇 주 전에 노보노디스크와의 협업이 종료된다라고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가이던스의 변화가 없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봤을 때에는 매출액에서 미스가 났다라는 점이 주된 악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12%대 급락하면서 55.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업체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까지 확인해 봅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탐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가가 회복하고 또 생산량 호조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특히 48% 뛰어오른 점이 인상적이고요. 오일 생산량 5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20억 달러 증액 결정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합 정도의 움직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관세 관련한 이슈가 또 간밤에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대미 관세 보복을 6개월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유예 조치는 지금 미국과 협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율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한 인도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에 25% 관세 부과 소식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대인도 관세가 25%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 달러화는 다시금 약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연내 2회 이상 인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자, 6월 공장 신규 주문은 4.8% 줄었고요. 내구재 주문도 9.4% 줄었는데 이 전달에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문이 좀 늘었던 영향으로 이렇게 4.8%, 9.4% 감소세를 좀 큰 폭으로 나타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국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동반으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이 자발적 감산에 대한 종료의 조치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1.5% 내린 66.2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관세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따라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골자였습니다. 8월 7일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25%였는데요. 25% 플러스 알파로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소식에 조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애플일 겁니다. 애플은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주가의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인도 쪽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던 애플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의 상호관세율 부과받게 된 이유, 보복을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스위스는 39%라는 아주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 보복 6개월 유예 조치, 7월 27일 합의 내용을 공동성명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그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 협상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함께 전하고 있죠. 자, 지금 세계에서 5위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스위스 39%입니다. 4월에 31%에서 이번 8월 들어서 8%포인트 더 인상이 됐는데요. 스위스는 거기다가 대미 수출 물량의 60%가 약품입니다. 이 약값이나 압박에 따라서 스위스의 조금 더 다급한 입장이 반영이 되면서 보복하지 않겠다, 대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유효 관세율과 실제 관세 수입 기준의 실효 관세율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상호 관세율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8월 7일에 예정대로 관세가 발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효 관세율은 17.3%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930년에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던, 그러니까 보호 무역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에 10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미국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지 않았고요. 대표적인 보호무역의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 이슈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일단 8월 7일이라는 타임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CME 패드워치 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9월 인하 확률 93.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3.1%였고요. 어제만 해도 80.3% 그리고 93.9%까지 올라가게 된 셈인데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니즈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총재들,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기인을 해서 90%를 돌파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FOMC 건너뛰고요. 9월 달에 25bp 인하를 하게 될지 아니면 나오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B컷 가능성도 나오니까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연준에서 나오는 발언들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팔란티어 실적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2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라는 사상 첫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영진은 인공지능 기반 수요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3분기에도 50%대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팔란티어의 2분기 매출은 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8분기 연속 성장률 가속이라는 이례적 기록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는 AI의 놀라운 파급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실적을 폭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AIP가 미국 내 상업 및 정부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요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팔란티어의 CEO가 실적이 폭발적이다, 붐바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게 된 것이고요. 팔란티어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날개를 단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매출은 48% 전년 동기 대비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5.1% 강세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간 매출에 대한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시간 외에서 팔란티어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 전망치는 10억 8천만 달러에서 10억 9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10억 달러보다 못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것이겠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총액은 무려 122%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100억 달러 장기 계약을 미국 정부와 하고 있는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에 반영이 언제부터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어디까지 더 올라가게 될지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다시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매출, 미국 상업 매출, 정부 매출을 좀 나눠서 집계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미국 전체 매출이 7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 매출 53% 늘었고요. 상업 매출 역시도 1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8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 흐름을 가파르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팔란티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팔란티어 올 한 해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요? YTD 상승률 그래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YTD 112.43%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팔란티어의 주가고요. 6개월 동안은 54%, 한 달 동안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그려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간에 부침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충격을 딛고 팔란티어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피어그룹 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체크를 좀 해볼까요? 사실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은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피어그룹으로 따져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데이터독, 서비스나우, 케이던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동안 팔란티어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적을 통해서 높아진 기대감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팔란티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밸류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는 가겠으나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 팔란티어의 스텝을 어디까지 옮겨주게 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팔란티어 밸류 부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를 커버하고 있는 2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명에 불과하고요. 매수 의견을 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4명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는 16명이 홀드, 2명이 언더퍼폼, 1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평균 목표가도 115.48달러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28%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이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변동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의견 변동이 있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 CEO AI 레버리지가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미국 비즈니스 전체가 68% 성장, 상업 부분에서도 우리는 성과를 탄탄하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한 번 강력하게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순차적 분기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8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 이어왔거든요. 그 흐름을 9개 분기, 10개 분기까지 이어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엿보이는 코멘트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실적이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어서 실적을 내놓게 될 AMD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들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AMD 간밤에는 주가가 2.9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AMD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는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까지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AMD는 앞서서 팔란티어에 비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긍정적인데요. 전체 54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37명이 매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평균 목표가는 155달러로 역시 AMD도 지난 7월 31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따라서 증권가의 목표가가 이를 따라오지는 못하고요. 22%가량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은 평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은 약 27% 늘어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30% 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77% 이상 상승세를 그려왔던 AMD인데 앞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중국에 이제 MI308 칩이 출하가 재개된다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고요. 다만 동종업계 밸류는 AMD 역시도 부담입니다. 엔비디아가 44배인데요. AMD의 현재 밸류에이션 PE 기준으로 57배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 레벨이 높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MD 들여다봤고요. 자, 그렇다면 일라이릴리는 어떨까요? 시총 1조 달러를 한때 넘봤던 일라이릴리입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2024년 가을부터 분기별 매출과 가이던스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2개 분기 연속으로 제파운드, 마운자로 이렇게 2개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실적 시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깃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2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에서는 8명이 스트롱바이, 15명이 바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약가이나 생산 압박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함께 자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시각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